오늘은 구축 아파트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보이시나요? 실제로 한 고객님이 보내주신 현장입니다. 고객님이 맡기신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이 이 벽은 철거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막상 공사를 시작하고 벽을 뜯어보니 철근이 드러났습니다. 이미 부분적으로 파손한 상태였고 뒤늦게 저희에게 문의를 하신 거죠. 이게 눈으로만 봐도 티나는 내력벽이었는데요. 무조건 원상 복구를 해야 했죠. 누가 신고를 하지 않아서 다행이지 신고를 했다면 돈과 시간이 배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수천만 원이 깨질 수 있는 최악의 실수, 바로 내력벽 철거입니다. 오늘은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피하는 방법과 내력벽을 더 멋진 디자인으로 바꾸는 방법까지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이제 내력벽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볼 건데요. 내력벽은 말 그대로 건물이 서 있을 수 있게 힘을 받쳐주는 벽이에요. 쉽게 말해서 건물의 뼈대인데요. 건축물의 구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적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 구조 등이 있죠. 우리나라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근과 콘크리트가 합쳐져 강한 힘을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이 때문에 고층 건물에서는 거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사용하고 있어요. 반대로 비내력벽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벽이에요. 단순히 공간을 나누는 역할만 할 뿐이죠. 비내력벽은 주로 경량벽체나 조적벽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벽은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철거가 가능해요.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우리나라 아파트의 90% 이상이 벽식 구조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벽식 구조는 말 그대로 벽이 건물을 지탱하는 구조입니다. 별도의 기둥 없이 벽 자체가 기둥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벽식 구조에는 내력벽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구축 아파트에서는 거실의 날개벽, 방과 방 사이의 벽, 심지어 쬐끄만 벽까지도 내력벽인 경우가 많아요. 인테리어 업계에서는 이런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시공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또 어쩔 수 없이 돈이 급하니까 철거를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내력벽은 건물이 설계될 때부터 정해진 거예요. 이건 인테리어 업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럼 내력벽은 어떻게 구별해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이걸 모르고 시공했다가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제일 확실한 방법은 건물의 구조, 도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건축물 대장에서 구조 도면을 확인할 수 있어요. 건축물 대장은 구청 민원실이나 세움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쉬운 방법은 관리사무소에 방문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인테리어 공사를 계획 중인데 구조 도면을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관리사무소에서 도면을 보여줍니다. 이제 도면을 받았다면 내력벽과 비내력벽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도면을 보면 벽에 표시된 패턴이 달라요. 내력벽은 보통 실선으로 굵게 표시되어 있고 비내력벽, 이 조적벽은 대부분 빗금이 쳐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벽은 빗금 없이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건 내력벽이란 뜻이에요. 반면에 이 벽은 빗금이 쳐져 있어요. 이건 조적벽인 비내력벽이라는 뜻이죠. 사실 건축 도면마다 표기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계속 보다 보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이 건축 도면을 한번 볼까요? 이 날개벽에 빗금이 쳐져 있죠? 이건 다행히 비내력벽이라 철거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이 벽은 실선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어 빗금이 없는데요. 이건 내력벽이라 절대 철거하면 안 돼요. 만약에 도면을 구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장에서 벽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철거했을 때 벽돌로 쌓여 있다면 그거는 비내력벽이기 때문에 철거해도 돼요. 하지만 콘크리트로 된 벽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특히 15cm 이상 두께의 콘크리트 벽은 거의 확실히 내력벽이라고 보면 돼요. 또 다른 방법은 두드려 보면 됩니다. 콘크리트 내력벽은 두드렸을 때 아주 단단한 소리가 나고 조적벽은 약간 고무한 소리가 나요. 하지만 이것도 감일 뿐이지 도면 없이 전문가도 100% 확신하기 어려워요. 무턱대고 여긴 무조건 비내력벽이니까 철거해도 된다고 하는 업체는 거르셔야 돼요. 저희 원칙은 간단합니다. 마감재 빼고는 내력벽이라고 생각되는 건 건드리지 말자는 겁니다. 이 원칙은 고객님과 저희에게도 꼭 지켜야 할 원칙이죠.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왜 우리나라 아파트는 이렇게 내력벽 때문에 고민이 많을까요? 우리나라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구조에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는 대부분 벽식 구조인 반면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은 주로 RC 구조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RC 구조는 기둥식 구조인데 벽식 구조는 건설 비용이 저렴하고 공사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어요. 반면에 리모델링에 제약이 많고 층간소음에 취약합니다. 외국의 고급 아파트들 대부분은 RC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요. 자유로운 공간 구성이 가능하죠.
이 벽도 마음대로 옮길 수 있어요. 반면에 건설 비용이 20% 정도 더 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층간 소음에도 굉장히 강하죠. 왜 벽식 구조는 소음에 취약할까요? 벽식 구조는 소리가 벽을 타고 사방으로 퍼져 울림통처럼 작용해요. 이 고요한 아침에 윗집에서 들리는 발소리들. 이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기둥식 구조라면 층간 소음이 거의 나지 않아요. 어쨌든 이런 아파트에서는 벽을 무작정 철거하는 것보다 주어진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는 인테리어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해요. 내력벽 때문에 원하는 인테리어를 못하면 어쩌나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진짜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바로 제약을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는 겁니다. 실제 내력벽 때문에 고민했던 사례들을 보여드려 볼게요. 이 아파트의 거실을 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여기 내력벽이라 철거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이 제약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볼까요? 이 집은 베란다 확장 후 남은 날개 벽에 간접 조명을 설치해 분위기 있는 포인트 월로 만들었습니다. 밤에는 은은한 조명이 공간 전체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줬어요. 시선이 조명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굉장히 깔끔해 보이죠. 처음에는 이 벽 때문에 공간이 답답해요 라고 말씀하셨던 고객님이 나중에는 우리 집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가장 인기 있는 방법인데 튀어나온 부분을 활용해 수납 공간이나 홈바를 만드는 것인데요. 이 고객님은 거실과 주방 사이에 내력벽을 활용해 와인바를 설치했는데 지금은 친구들이 방문할 때마다 가장 자랑하고 싶은 공간이 되었어요. 또 다른 사례인데요. 내력벽을 감싸서 디자인 요소를 추가해서 마치 의도적으로 아트월을 만든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공간 문제, 정말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다른 집과 차별화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죠. 인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밸런스입니다. 예를 들어 20년 된 구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2천만 원의 예산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A라는 사람은 2천만 원을 싱크대랑 주방에다만 투자를 했어요. 반면에 B는 주방, 싱크대, 벽지, 가구 이런 곳에 중간 품질로 골고루 진행을 했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B의 집이 훨씬 고급스럽고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인테리어는 튀는 것이 아니라 거슬리지 않는 건데요. 공간에 들어섰을 때 눈에 거슬리는 요소가 없으면 그 공간은 자연스럽게 넓고 편안하게 느껴져요. 흰색 인테리어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흰색은 관리가 어렵고 작은 먼지 하나에도 티가 나요. 모두 다 하얗게 해놓으면 소파나 가구 하나 바꾸기도 굉장히 어려워져요. 마치 갤러리 같은 집을 꾸며놓고 유지 관리하는 건 엄청난 스트레스죠. 가구와 공간의 밸런스를 잘 생각하면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이가 있는 집, 반려동물이 있는 집, 요리를 자주 하는 집, 이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현실적인 인테리어를 하셔야 합니다. 인테리어는 한 번 하면 오랫동안 살아야 하는 공간인데요. 저희에게 꼭 상담을 하시라는 것은 아니에요. 전문가와 상담하고 구조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처음 인테리어를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렇게 간단한 영상을 제작 중인데요. 인테리어 관련해서 고민이나 시공을 원하시면 저희 채널 페이지 한번 방문해주세요. 또 다른 영상이 궁금하시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또 지금 누르지 않으면 채널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 나중에 찾아보려고 하셔도 찾아보실 수 없을 겁니다.